네, 이번 시간에는 섹션 2.3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모노톤 컨버전스 시오렘과 컴패리슨 시오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노톤 컨버전스 시오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노톤 인크리징 시퀀스와 모노톤 디크리징 시퀀스라는 것을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AN은 시퀀스입니다. AN이 모노톤 인크리징이다의 정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보다는 AN 더하기 1이 크거나 같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에서 보자면 이쪽이 이제 자연수 n이 점점 커질 때 AN의 값이 이렇게 커지다가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커지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디크리징은 반대겠죠. 당연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보다는 AN 더하기 1이 작거나 같습니다. 이때 모노톤이라 함은 모노톤 인크리징 또는 모노톤 디크리징을 우리가 모노톤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이제 스트릭틀리 인크리징이면 AN보다는 AN 더하기 1이 여기 이제 등호가 없어요.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제 보면 이렇게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쉬어가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스트릭틀리 디크리징은 AN보다는 AN 더하기 1이 스트릭트하게 더 작은 경우를 부릅니다. 그래서 스트릭틀리 인크리징이면 여기 등호가 안 붙고요. 모노톤이면 여기가 등호가 붙으니까 사실은 스트릭틀리 인크리징이면 모노톤 인크리징이 되는 거고 반대는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 모노톤 인크리징이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오렘 2.3.2입니다. 모노톤 컨버전스 시오렘, 우리가 이제 줄여서 MCT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AN이 모노톤 인크리징, 즉 증가이고 바운디드 어버 위에 한계가 있으면 AN은 수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죠. AN이 이렇게 인크리징이에요. 중간에 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운디드 어버브니까 위에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갈 때 이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무한대까지 커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인크리징이니까 어떤 값에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극한 값이 항상 이 위에 있는 어퍼 바운드라는 보장은 없죠. 이 밑에 있는 다른 값으로 다가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모노톤 인크리징과 바운디드 어버브라는 조건을 가지면 수렴할 것 같습니다. 디크리징도 마찬가지죠. 밑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데 바운디드 빌로우이면 밑에 이렇게 한계가 있으면 역시 수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합쳐보면 책에는 바운디드 모노톤 시퀀스이면 항상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크리징 같은 경우는 위에만 중요하니까 바운디드 빌로우일 필요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AN이 디크리징인 경우는 바운디드 어버브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증명을 해야 될 텐데 2번 증명은 1번과 비슷하기 때문에 1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론이 AN이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렴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수렴값이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그림 보시면 지금 AN이 바운디드 어버브라고 했으니까 어퍼 바운드가 있을 텐데 그런데 반드시 그 어퍼 바운드로 수렴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작은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빨간 선 역시 이 AN들의 어퍼 바운드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어퍼 바운드는 실수에서는 이제 무한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극한이라는 것은 이 어퍼 바운드들 중에서 아마 가장 작은 어퍼 바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바로 1장에서 중요하게 공부했던 수프리멈, 즉 리스트 어퍼 바운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번의 경우 모노톤 인크리징이고 바운디드 어버브일 때 수렴함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모노톤 인크리징, 바운디드 어버브를 가정하는 것이죠. 이때 이 AN들은 시퀀스 오브 넘버스, 이렇게 숫자들의 나열인데요.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2라고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퀀스이지만 여기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다 평행이동 시켜서 여기에 이렇게 점들을 쭉 찍어 놓은 것이 이제 2라는 것이죠. 2는 물론 공집합이 되지 않고요. 지금 시퀀스가 바운디드 어버브라고 했으니까 2라는 집합 역시 바운디드 어버브가 되겠습니다. 어퍼 바운드가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극한을 저 AN들의 수프리멈으로 예상했었는데요. 그게 존재한다. 그것의 근거는 바로 컴플리티니스 액시옴입니다. 이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이 집합 2라는 것은 수프리멈을 갖고요. 그 수프리멈을 알파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원소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은 집합에 아마 수프리멈이
알파 이렇게 아마 존재하고 이 값이 극한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전을 좀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평면상에서 그렸던 것을 이제 이 수직선상으로 옮겨와 볼게요. AND를 이렇게 점을 쭉 찍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점을 찍다가 보면 여기에 리스트 어퍼 바운드, 즉 수프리멈이 하나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장은 이 AN이 이 수프리멈 알파에 수렴한다.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면요. 목표가 이 알파가 이제 극한값이라는 것은 이 정의를 생각해 보면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 알파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그려보면 이 인덱스 n이 적당히 큰 인덱스, 즉 어떤 n0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이 안으로 AN들이 이렇게 다 들어온다. 이제 그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보이느냐면 먼저 알파가 수프리멈이잖아요. 수프리멈 하면 이제 중요하다는 정리, CORM 1.4.4가 있습니다. 이 수프리멈에서 조금 작은 값을 선택하더라도 이 안에 무조건 그 집합의 원소가 존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일단 여기에 존재하면 인크리징이니까 값이 이제 점점 커지니까 계속 커지더라도 이쪽에 이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꼭 오른쪽에는 없어도 돼요. 어쨌든 이 네이버후드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하나만 들어가면 인크리징이라는 성질로부터 다 들어간다. 그렇게 우리가 작전을 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작전으로 증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AN의 극한은 알파입니다. 그래서 극한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AN 빼기 알파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CORM 1.4.4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알파, 이 수프리멈보다 더 작은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을 선택하면 이 사이에 이 2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2의 원소는 항상 AN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AN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특별한 그 인덱스를 그냥 N0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측한 것처럼 CORM 1.4.4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한 값이 존재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 다음 우리 작전은 뭐였습니까? AN이 모노톤 인크리징이니까 하나가 들어가면 n이 n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계속 오른쪽으로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AN이 AN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등식을 하나 갖고 있을게요. 그런데 이 AN이 계속 커지는데 한없이 커져서 오른쪽으로 쭉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알파라는 것이 2의 어퍼 바운드잖아요. 그래서 이 AN은 알파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쭉 가다가 봐도 알파를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이 두 사실을 가지고 우리 목표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n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AN을 가운데 두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AN보다는 AN0이 더 작거나 같죠? 이 부등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네요. 이 AN0은 알파 빼기 엡실론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 AN은 알파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파가 어퍼 바운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뭐 당연하죠. 엡실론이 양수니까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AN이 알파 더하기 엡실론보다도 작고 알파 빼기 엡실론보다 크기 때문에 AN 빼기 알파의 크기는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이제 스트럭처 보이시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잡자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된다. 즉 AN의 수렴값은 알파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증명한 것이죠. AN이 수렴한다가 첫 번째고요. 그것의 극한값이 알파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CORM 2.3.2 모노톤 컨버전스 CORM을 이렇게 기억하면 더 좋습니다. AN이 모노톤 인크리징이고 바운디드 어버브이면 수렴하는데 그 수렴값은 AN들을 모아놓은 이 집합의 수프리멈이다. 그리고 모노톤 딩크리징이고 바운디드 빌로우이면 수렴하는데 그것의 수렴값은 이 AN들을 모아놓은 집합의 인피멈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나중에 활용할 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증명했었는데요. 네, 두 번째도 복습하면서 거의 비슷하니까 한번 직접 써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부할 내용은 컴패리슨 CORM 비교 정리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컴패리슨 CORM이라고 이렇게 따로 명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뒤에 공부할 때 이 컴패리슨 CORM을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스테이트하고 증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우리가 컴패리슨 시오렘에 의하여 이렇게 자주 활용하도록 할게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퀀스 AN이 하나가 있는데요.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b보다 작거나 같은 n0이 있습니다. 그리고 an이 a로 수렴하면 a는 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림을 한번 이해해보죠. 수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b라는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n에 대해서 이 an은 항상 b의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an이 a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a가 어디 있겠느냐? 분명히 이 b 왼쪽에 있어야 될 것 같죠.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부정해보죠. 그러면 a가 이 b 오른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극한값이니까 n이 충분히 커지면 이 a 근방에 모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인다는 뜻은 a를 중심으로 적당한 이렇게 네이버우드를 잡아보면 n이 n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안으로 이렇게 다 모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n0보다 크면 이 b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엡실론 네이버우드를 작게 잡으면 b 오른쪽에 이렇게 모여야 된다. 아마 모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0과 n1에 아마 맥시멈을 취해보면 뭔가 모순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작전입니다. 그 작전에 따라 증명 시작해보죠. a가 b보다 크다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어떤 자연수 n1이 존재해서 n이 n1보다 크거나 같으면 an 빼기 a의 절대값을 우리가 원하는 양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네이버우드를 그렸을 때 이 b에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엡실론을 a와 b의 차이의 절반 정도로 하면 충분히 안 만납니다. 그래서 a 빼기 b 나누기 2라고 하겠습니다. a가 b보다 크니까 이건 명확하게 양수입니다. 그래서 n이 n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걸 이제 우리가 좀 활용 가능한 부등식으로 미리 만들어 보죠. an은 가장 크면 a 더하기 2분의 a 빼기 b죠. 이쪽이죠. 근데 이쪽은 별로 우리 관심 없어요. 이쪽이 중요하죠. an은 a 빼기 2분의 a 빼기 b보다 큽니다. 지금 이쪽이 더 중요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썼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n0과 여기 있는 n1의 맥시멈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n이 n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제 둘 다 우리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n이라는 것은 방금 여기로부터 a 빼기 2분의 a 빼기 b보다 크다가 되는 건데 이걸 계산해보면 2분의 a 더하기 b가 됩니다. 지금 이 값이죠,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a 대신에 b를 하면 이쪽이 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보다 이 값이 더 크게 되는데 오른쪽은 b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갭이 생겨서 모순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조건에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이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an이 b보다 크다가 됐기 때문에 1번 조건에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해서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결론은 이 극한값은 b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코멘트 할 게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 등호가 사실 이 밑에 증명에서 쓰인 적이 있나요? 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an이 이렇게 b보다 스트릭트하게 작다라고 이렇게 바꿔도 이 컴패리슨 시오렘은 성립해요. 이게 더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an이 b가 되지 않아도 극한은 b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지만 여긴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한 예제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빼기 n분의 1 이런 시퀀스 생각해보면 여기가 1인데요. 1 빼기 n분의 1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1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극한은 이렇게 가서 1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없지만 여기가 등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등호가 반대인 경우에도 뭐 똑같이 성립하는 정리입니다. 조금 전에 공부했던 모노톤 컨버전스 시오렘과 컴패리슨 시오렘을 활용해서 이런 예제를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xn을 p의 n승이라고 두고요. p는 0과 1 사이라고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입니다. 우리 결과 다 알고 있죠. 극한은 0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웠던 MCT, 모노톤 컨버전스 시오렘을 이용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CT를 활용하려면 이 시퀀스가 먼저 모노톤 인크리징인가 디크리징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공비라고 하죠.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디크리징 쪽으로 우리가 몰아가 보죠.
그러면 xn 더하기 1 나누기 xn을 계산해 보면 이건 이제 p를 n 더하기 1번 곱하고 p를 n번 곱하니까 나누면 p가 될 겁니다. 그런데 p가 1보다 작으니까 이 전체 값이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넘겨주면 xn은 지금 다 양수입니다. xn 더하기 1은 xn보다 작고 그래서 모노톤 디크리징이 됐습니다. 그러면 모노톤 디크리징이면 이렇게 계속 감소하니까 어퍼 바운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로우어 바운드가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xn은 일단 항상 양수기 때문에 로우어 바운드 0 있습니다. 그래서 bounded below by 0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노톤 디크리징 bounded below니까 MCT 두 번째 그 조건에 의해서 xn은 수렴합니다. 일단 수렴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수렴 값을 우리가 s라고 쓰고 이렇게 이제 써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수렴성을 증명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수렴 값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xn 더하기 1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이 s로 수렴하니까 n이 n 더하기 1이 되면 더 빨리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 역시 s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런데 xn 더하기 1은 p의 n 더하기 1승이잖아요. 그런데 이 값은 p 곱하기 p의 n승입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상수니까 pn승의 극한값이 s잖아요. 그래서 이 p가 앞으로 나가면 p 곱하기 s로 수렴한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s도 여기 있고 ps도 여기 있죠. 우리가 아마 지지난 시간인가요? 시퀀스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유일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s와 ps는 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겨서 s로 묶어주면 1 빼기 p 곱하기 s는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p는 1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s는 0이다. 즉 극한값이 0이다까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MCT 같은 경우는 수렴한다까지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수렴 값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입니다. A1은 1이라고 주고 이번엔 보통 점화식이라고 하죠. AN 더하기 1은 6분의 1 곱하기 2AN 더하기 5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항이 이렇게 1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는 n 대신에 1을 대입하니까 여기다 이제 다시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이니까 대입해보면 6분의 7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A3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이제 다시 6분의 7을 대입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A4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점점 이렇게 시퀀스를 균합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AN의 일반항을 이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항 계산하지 않고 이 AN이 수렴한다. 그리고 수렴 값이 뭐다라는 것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일단 1이고 그 다음에 6분의 7이고요. 뭐 여기도 이제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감소가 아니라 이제 증가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노톤 인크리징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크리징이면 바운디드 빌로우가 아니라 바운디드 어버브가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AN이 2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보겠습니다. 몇 개 해보면 2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n에 대해서 AN이 2보다 작다. 이걸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A1이고요. A1은 먼저 1이라고 줬기 때문에 2보다 명백하게 작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n번째를 가정하는 거죠. AN이 2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AN 더하기 1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 더하기 1은 6분의 1 곱하기 2AN 더하기 5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AN이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등식을 가지고 2를 대입을 하면 이쪽이 더 커지는 거예요. 2 대입하면 이게 9가 돼서 6으로 나눠지면 2분의 3이 됩니다. 그런데 2분의 3은 지금 2보다 작기 때문에 AN 더하기 1이 2보다 작다라는 이 부등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2보다 작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노톤 인크리징인 걸 보이기 위해서는 모든 n에 대해서 AN보다는 AN 더하기 1이 큼을 설명하는 거죠. 먼저 n이 1일 때 보면요. A1은 1이고요. A2는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6분의 7입니다. 그래서 A1보다는 A2가 명백하게 크고요. 그 다음에 가정하기를 AN보다는 AN 더하기 1이 더 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AN 더하기 1은 6분의 1 2AN 더하기 5거든요. 지금 정의 때문에. 그런데 방금 가정할 때 AN보다는 AN 더하기 1이 크다고 했으니까 요거 대신에 요렇게 이렇게 바꾸어주면 이 오른쪽 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오른쪽은 정의 때문에 AN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했더니 AN 더하기 1보다는 AN 더하기 2가 더 크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모든 n에 대해서 an보다는 an 더하기 1이 크다. 즉 모노톤 인크리징이다까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운디드 어버브이고 모노톤 인크리징이니까 MCTA에서 이 값은 수렴하고 그 수렴 값을 우리가 A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양쪽에 이제 극한을 취해주면 AN의 극한이 A니까 오른쪽은 6분의 1 2A 더하기 5가 되고요. 여기는 AN 더하기 1이니까 더 빨리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답은 4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연수 문제 있던가 그럴 텐데요. 한번 해보죠. 첫 번째가 값이 1이고요. AN 더하기 1은 루트 2AN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값이 1이고 두 번째 값은 대입하면 루트 2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값은 여기에 루트 2를 다시 대입하니까 루트에다가 2의 루트 2 이렇게 되고 계속하면 사실은 이거 일반항 구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목표는 MCT 그리고 컴패리슨 시오렘을 활용하는 예제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인크리징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바운디드 어버브 그리고 모노톤 인크리징 이 두 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2보다 작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거든요. 한번 증명해보죠. A1은 1이니까 2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n번째가 2보다 작다라고 하면 an 더하기 1, n 더하기 1번째는 루트 2an이니까 이 안에 있는 an이 2보다 작다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가 이제 2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 4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an 더하기 1이 2보다 작다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2보다 작습니다. 인크리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a1이 1이고요. a2는 지금 아까 했듯이 루트 2입니다. 명백하게 오른쪽이 더 크죠. 그 다음에 n번째 이렇게 성립한다고 가정해주고 이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an 더하기 1은 루트 2an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이게 더 크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치기 해주면 an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화식으로 표현된 경우는 인덕션 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인덕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MCTA에서 AN은 수렴하고 그것의 수렴 값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양쪽에 극한을 취해주면 오른쪽은 루트 2A가 되고요. 왼쪽은 A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조심해줘야 돼요. 이 방정식을 이제 풀면 원래는 답이 어떻게 되냐면 A는 0 또는 A는 2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한번 보죠. A1이 지금 1이죠.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보면 1에서 시작을 해요. A1이. 그런데 AN은 인크리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가 지금 여기 있을 것이고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증가를 해요.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AN은 1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까 우리가 2보다 작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컴패리슨 시오렘에 따르면 이건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A는 2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0은 안 되고 2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컴패리슨 시오렘을 활용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모노톤 컨버전스 시오렘 매우 중요하죠. 모노톤 인크리징 바운디드 어버브가 합쳐지면 수렴이고요. 디크리징과 바운디드 빌로우가 합쳐지면 수렴이고요. 그 다음에 컴패리슨 시오렘도 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AN이 B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가 등호가 없어도 여기는 등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MCT와 컴패리슨 시오렘을 이용해서 몇 개의 그 시퀀스의 수렴성 그리고 극한값을 계산해봤죠. 그것도 이제 복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